임시방편이야. 얘도 마찬가지로 임시방편으로 만든 열량계를 간이 열량계라고 얘기하고요. 흔히 그냥 여러분들,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뭐 학교에서나 이렇게 간단하게 좀 오차를 좀 우리가 좀 무시하고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의 열이 나왔다라는 걸 측정할 때는 이 간열계를 많이 쓰게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그냥 학교 실험실에서 쓰는 거고 좀 더 정밀한 거는 진짜 대학 실험실로 좀 바뀌어줘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간열계 열량계를 우리는 커피컵 열량계라고도 얘기를 해. 커피컵 열량계. 그래서 그냥 그 커피컵에서 싫어하는 거야. 자, 이렇게 가져온다. 자, 이렇게 이렇게 컵을 준비한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수용액 반응일 때는 커피컵 열량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다음에 여기서 변화를 시키는 거야. A에서 EB로 어떤 수용액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준 다음에 여기서 발생하는 열을 그냥 이렇게 뚜껑을 닫아버리고 여기서 용액이 모두 흡수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온도계 꽂아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티어링 이렇게 막 젖게 윙 돌아가거든. 젖게가 막 섞어주는 거. 젖게 갖다 놓고 윙 돌리면서 그냥 여기서 용액의 온도 변화가 그냥 이 반응열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는 거야. 약간 오차 심해요.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열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 빈 공간의 공기의 온도도 올라갈 수가 있거든. 여기 있는 것도 얼른 다 측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게다가 이 컵의 온도가 올라간다면은 이 컵도 지금 그 열을 흡수했잖아. 그치? 컵에 대한 어떤 온도까지 내가 다 측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 정도는 무시하자라는 소리야. 이 정도 무시하고 그냥 반응열은 그냥 이 용액이 다 먹었다 라고 생각하고 이 용액의 온도 변화를 측정한 걸 간이 열량계라고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커피컵 열량계는 가장 학생들이 많이 쓸 수 있는 열량계가 되는 거고요. 자, 요거를 좀 더 랩실을 좀 벌컥에 가져와가지고 이제 통 열량계에서 이제 기계를 가지고 이제 실험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반응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통을 하나 준비해 놓고요. 자, 통 열량계. 마음이 급하니까 제목도 안 쓰고 그냥 막 쓰고 있는데. 잘 따라와야 돼. 네. 자, 이렇게 통을 하나 딱 준비를 해요. 반응계를 이렇게 해볼게. 자, 요 연료를 넣어. 연료를 딱 준비해 놓고. 자, 연료를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연소 반응시킨다고 생각해보자. 연소. 그래서 산소를 이제부터 여기서 반응시킨다고 하면은 이 산소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반응계 전체를 이렇게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치? 그럼 이제 산소는 전체를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이 네모칸이 이제부터 반응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리고 이 네모칸, 이 반응계를 이제 우리는 통 형태로 만들었다고 얘기해서 통열량계 이렇게 얘기해주게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 산소를 엄청 많이 집어넣어. 한 20기압, 30기압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산소는 조연성이 있기 때문에 살짝만 스파크만 튀어도 펑 터지는 선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 20기압, 30기압 채워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전극을 꽂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얘를 배터리를 걸어주는 거야. 배터리. 그죠? 배터리를 걸어주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얘를 그냥 열이 발생한 걸 못 도망가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외부를 단열재로 씌워버린다라는 소리죠. 단열재로. 그치?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외부가 이제부터 다 뭐가 채워져 있냐면 물이 채워져 있는 거야, 물. 그래서 여기는 H4가 채워져 있다. 요거는 이제 우리는 통열량계라고 얘기를 해줘요. 통열량계. 자, 그래서 채울 때 어떻게 해주냐면, 자, 열이 골고루 순환할 수 있도록 이제 젖게, 스티어링을 좀 준비하거든요. 윙 돌려주면서 계속 물을 순환시켜주는 거고, 이 물의 온도 변화를 측정을 하게 되는 거야. 물 온도 변화. 자, 그러면 보자. 자, 여기서 이제 연소 반응이 일어나니까 열이 확 발생을 했을 거야. 그치? 열이 발생하면 첫 번째는 여기 있는 통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그치? 통의 온도가 쫙 뜨거워졌다가 이게 물과 접촉돼 있으니까 이제 고온에서 저온으로 또 이제 열이 이동하기 시작하겠지. 그리고 계속 스티어링을 해주고 있으니까 결국엔 이 통이랑 물은 지금 열평형에 도달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통과 물은요, 이 초기 온도랑 나중 온도가 같기 때문에 델타 T가 같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이런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응에서 발생한 열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이 통의 온도를 올려주는데 우리가 열이 나갔을 거야. 쓰였을 거야. 그치? 그래서 통에 Q는 CM 델타 T 써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C통, M통, 그 다음에 델타 T 해주면 되는 거죠? 델타 T를 묶어줄게요. 그 다음에 물의 온도를 올리는 데도 사용이 되죠. 그치? 그래서 C물,
M물 그 다음에 묶어서 델타 T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얘기해주면 전체 발생한 열이 몇 줄이다라는 게 계산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얘들아? 이해되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Q를 계산할 수 있다. 자, 근데 이 C를 우리 비열이라고 얘기했잖아, 얘들아. 이 비열에다가 질량 곱한 걸 우리 뭐라 그러게? 열로 시작해. 열용량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배웠잖아, 중등과학에서 레벨 2에서. 레벨 2에? 나 레벨 3. 열용량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비열은 물질 1g을 1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열을 우리는 비열이라고 얘기하고, 열용량은 우리가 물 파트에서도 얘기했었어. 얘가 질량까지 다 고려해서 그냥 물질을 1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열이다라고 얘기했었거든. 열용량은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다는 거야? 커진다는 거지. 물 한 방울이랑 물 드럼통 가져온 다음에 1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열은 어디가 많아? 드럼통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비열과 그 양까지 고려한 걸 우리는 열용량 이렇게 얘기해준다. 그래서 이 C통, M통 이렇게 얘기 안 해주고요. 흔히 문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통에 열 용량이 얼마인지 알려줘. 열 용량이 얼마인지 알려주고, 그 다음에 물의 열 용량은 너네가 계산하게끔 해. 그래서 물의 비열과 물의 질량은 주어지게 돼 있어. 요거 곱해서 물의 열 용량을 너네는 계산해주고, 얘네들의 어떤 온도 변화를 곱해가지고 열량 Q를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된다. 괜찮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생성물과 반응물의 에너지 총량은 몰라도 열량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 델타 E가 얼마의 값을 갖는다는 건 알 수가 있더라. 있지? 이렇게 계속 인도를 깔고 있는 거야. 좋아. 네, 너무 진도에 대해서 나만 걱정할 게 너네 걱정하지 마. 알겠지? 이건 걱정 마시고요. 어떻게든 난 진도를 다 맞출 수 있어요. 난 프로니까. 뭐야, 이거 뭐야. 어떻게든 진도를 맞출 수 있으면 지금 썰 푸시고. 그러면 안 돼. 지금 썰 풀면 나도 그건 어떻게 감당이 안 되겠죠? 다음 시간에 빡세게 나가고. 응? 아니야. 매번 내가 그 마인드로 오는데 매번 내 마음이 흔들리지 마. 알겠지? 그래가지고 안 되겠지. 선생님 다 같이 메소포타미아 사람인데요. 어? 세기 문자? 아니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며 사는. 쓸데없는 잡지식이야. 안 돼, 안 돼. 세대를 무시하는. 역사. 나중에 혼나. 우리가 됐죠. 선생님 그러면 안 될까요? 안 돼, 안 돼, 안 돼. 난 한 번도 이 진도에 대한 그런 걸 놓쳐본 적이 없어요. 내 한 템포는 번쯤 이게 놓쳐보는 것도. 마지노선의 템포야, 알겠지? 여기보다 범위를 줄이는 건 어떨까요? 분기고사 안 본다고 시키야. 응? 왜 안 봐? 볼 건데? 입학 시험으로 대체된대요. 진짜로? 어? 오! 그러니까 기집 같은. 근데 그게 아마 12월 24일일걸? 네. 아, 분기고사는 안 보고 입학 시험 보고.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범위가 더 넓어지. 원래 분기부사 보는 날로 나는 수업을 할 생각이었는데. 분기고사 안 보고요? 아니, 분기부사 보고 수업. 그거는 OMG 쌤도 안 하는. 그거는 아니 OMG 쌤 했어. 공식 시험 딱 10분 정도 본 다음에. 나는 분기부사는 딱 40분 보고 문항수 줄여가지고 20문제 깔끔하게 딱 보고 하고 그다음에 쉬었다가 1시간 10분 또 수업하고. 입학 시험이면 아마 수능만 보고 집에 가지 않나? 아니? 그냥 그냥. 내가 내 기억으로는 내내 봤던 걸로 아는데. 되게 길었던 걸 같은데. 그 레벨 4 때. 물리화학 다 본 거야? 예, 그치. 나 뭐라고 하다 까먹었네. 너네 그리고 과거가 입학 시험 잘 봐야 돼. 그 처음 배정된 반에 의해서 그 비례 관계로 합격이 딱 거의 결정이 나. 과거반도 항상 그런 거 같거든. 그래서 조금 열심히 해서 잘 받아, 알겠지? 내일은 높은 반에서 시작을 하세요. 열심히 날게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 시즌 되면은 너네들도 TMB에 와가지고 이제 수업을 막 하더라고. 지나가면서 또 나를 보겠지, 그치? 저 지난주에 이번 주 선생님 본 것 같아요. 저. 난 되게 많이 없어? 봤어. 나 임채영 쌤 그- 그 자리까지 왔잖아. 동시에 들어가가지고. TV에 긴 데 있잖아요. 네. 418호나 그런 데 있는 맨 마지막 강의실에서 수업하신 적 있으시죠? 418호? 어딘지 알 것 같아. 418 그곳이 바로 였나? 왼쪽. 맨 끝에
끝에 공실 나오자마자 바로 왼쪽. 틀린데? 네, 교무실 쪽에 있는 그 맨 끝 강의실이요. 저 그 옆강의실이었어요. 아 진짜? 네. 아 그랬어? 우리 아싸. 항상 임채영 쌤 네. 만나면 손도영이랑 나랑 그 얘기하는 거야. 아니 이게 맨날 네. 아니 얘가 아니 내용 하고 다녀? 욕은 아니지. 약간 욕까지는 유사한데 아니지. 뭐라고? 욕까지는 아니잖아. 뭐라고 욕했어? 약간 자, 포함만 아니죠. 살짝 되는데 어? 살짝 욕에 포함되긴 하는데 뭐라고 그게 했어? 왜 아까 당황한 거 전에는 보니까 선생님이 반드시 안 저를 재미없다고 그러더만 진짜 선생님 난 널 닮은 적이 없는데. 성민아, 난 태어나서 선생님 욕을 해본 적이 정홍교 쌤 말고 없어. 정홍규 선생님. 뭔지 모르겠다. 자, 가자.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통 연령계, 간 연령계 통해서 연령 Q를 구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까지 얘기했던 거고. 자, 좀 더 이어나갈게. 좀 이렇게 스토리가 좀 있어서. 자, 이제 A가 역시나 E, B가 되는 이런 반응계가 있었고, 자, 이런 반응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델타 E가 무조건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게 부족하다고 새로 생성시키는 것도 아니고 남아 돌았을 때 소멸시키는 것도 아니고 주위랑 계속 에너지가 출입하더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델타 E가 우리가 계산에 따르면은 생성물 쪽에서 반응물 쪽을 빼는 건 맞지만 계산은 안 되고 대신에 열량을 내가 측정을 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얘기한 거야.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자, 우리가 모든 화학 변화는요. 자, 화학 변화는 다 어디서 일어나냐면 일단 실험실 환경에서 이제 어떤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자, 압력이 일정한 조건인 거잖아. 대기압으로. 그치? 그래서 실험실의 온도는 뭐 표준 상태를 25도씨로 잡긴 하는데 이 온도는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도 흔히 우리가 실험하고 있는 이 지구 공간은 1기압으로 일정하다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게 1기압으로 일정한 조건을 우리는 등압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등압 조건. 자,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실험하고 있는, 즉 실험실에서 실험하고 있는 모든 공간은 항상 압력이 1기압으로 거의 일정하다는 거야. 그래서 등압 조건에서 반응열 Q를 우리는 QP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등압 조건에서의 반응열 Q라고 얘기하는데 이 반응열 Q, 자, 이 등압 조건에서의 반응열 Q를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응 엔탈피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얘를 델타 H라고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등압 조건에서 반응열 Q, QP를 우리는 델타 H라고 얘기한다. 자, 나중에 이제 뭐 대학교 올라가게 되면 우리 아까 전에 열뿐만 아니라 일로서의 에너지 전환도 있다고 얘기했었잖아. 그치? 그런 것까지 다 따지게 되면은 델타 H랑 델타 E 값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화학투 수준에서는 그 일로서의 에너지 전환을 내가 무시하고 등압 조건에 대해서 한정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응열 Q가 델타 H랑 같은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고 더불어서 델타 E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에너지의 변화가 반응 엔탈피랑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반응 엔탈피. 반응 엔탈피랑 똑같다. 자, 그래서 화학투에서는요. 화학원에서도 발열, 흡열에 대한 내용을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자, 그때 델타 E를 좀 많이 소개를 했을 것 같은데 이 델타 E랑 반응열 Q는 들어봤어도 델타 H는 이번에 처음 진행되는 거잖아. 근데 화학투에서는 이 반응 엔탈피를 훨씬 많이 써요. 이제 델타 E라는 용어보다는 델타 H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 거야. 알겠지? 반응 엔탈피가 딴 게 아니라 그냥 델타 E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된다고요. 알겠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델타 E라는 것보다 나는 델타 H를 이제부터 더 많이 쓰겠다. 알겠지?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델타 H에 대한 어떤 용어까지 좀 정리를 해봤고, 자, 이제부터 얘기할 건 뭐냐면, 그래서 이 델타 H 반응열 Q가 계에서 주위로 빠져나가니 아니면은 주위에서 계로 흡수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발열과 흡열로 나눌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할 건 뭐냐면 발열 반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게요. 자, 쉽게 얘기하면 열이 발생한 반응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발열 반응. 자, 그래서 발열 반응은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 우린 주위에 살고 있잖아. 얘는 반응계고 나는 주위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주위 기준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금 열이 발생했네 라는 거는 계에서 지금 나한테 열을 지금 뿜어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계에서 주위로 열이 전달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개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라는 건데, 개에서는 열이 발생했다는 거는 남아도는 에너지가 있었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변화가 일어날 때 에너지가 높았다가 낮아진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야지만 남아도는 에너지가 있을 거잖아. 그치? 이걸 열로 방출했을 뿐이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발열 반응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는 그래서 개에서 반응물의 어떤 에너지의 총량이 생성물의 에너지의 총량보다 어떻다? 큰 상태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때 남아도는 에너지가 주위로 열로 방출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관계를 내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다는 소리야. 자, 그래프로 그려주면, 자,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반응이 일어난다고 얘기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을 내가 에너지 축이라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A가 EB가 되는 과정인 건데, A의 에너지 총량이 EB에 대한 에너지 총량보다 어떻다고? 크다고요. 그쵸? 그래서 변화가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요만큼의 델타 E가 생긴 거고, 그 델타 E가 갑자기 소멸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얘가 방출된다. 무슨 형태로?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이게 이제 우리는 발열 반응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야.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발열 반응 나오면 반드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몇 가지 어떤 사항들을 좀 볼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첫 번째는 부호입니다. 부호. 자, 델타 E의 부호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가 나오겠지? 어쨌든 생성물 쪽에서 반응물 쪽을 빼는 거니까, 작은 데서 큰 걸 빼는 거니까 얘는 음수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우린 델타 E보다 뭘 더 많이 쓴다고? 델타 H를 더 많이 쓴다고. 같은 의미니까 이 델타 E를 대신해서 델타 H도 무조건 음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요, 사고 체계가 자동 반사가 돼야 돼. 발열 반응하는 순간 싹 스쳐가야 되는 게 델타 H는 음수네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뭐 자동 반사요. 구구단을 얘기하듯이 그냥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어떤 지식 형태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델타 H나 델타 A, 뭐 E나 Q나 다 똑같은 의미는 맞는데, 이 반응열 Q는 같은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부호가 반대야. 왜냐면 이 변화 때문에 어떤 열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줘요. 그래서 얘는 그냥 0보다 큰 상태다라고 약속을 해주는 거야. 얘는 그냥 약속이야. 이렇게 약속 잡아주는 거고, 의미는 같은데 델타 H와 부호가 반대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알겠죠? 너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온도야, 온도. 자, 발열 반응이 일어날 때, 자, 그럼 온도가 뜨거워질까 차가워질까? 열이 발생하면 뜨거워지겠지, 그치? 그래서 온도가 후끈후끈해질 거야, 그치? 그래서 연소 반응이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라서 연소 일어나면 거기서 열이 확 발생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온도가 뜨거워지는데, 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이제부터 다 낚이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럼 보자. 개의 온도는 어떻게 바뀌고 주위의 온도는 어떻게 바뀔까? 그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야. 제일 많이 낚이거든요. 자, 일단 열이 주위로 쫙 흡수되고 있잖아. 주위의 온도 어떻게 돼요? 주위가 열을 먹었어. 주위의 온도는 올라가겠죠. 그쵸? 얘의 온도가 올라갈 거야. 자, 걔는 어떻게 돼요? 얘도 똑같이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낚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머나 선생님, 에너지가 낮아졌잖아. 그 열 뺏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내부 에너지 준위의 차이가 있었고, 그게 발생한 게 열로 빠져나간 거야. 자, 이런 느낌이야. 내가 에너지 준위가 높아요. 이거 보세요. 에너지 엄청 높죠? 이러고 있다가 쭉 차분해질 거야. 그치? 나의 이런 지랄 에너지가 있었잖아요. 이 지랄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예요. 이러고 있는데 이러고 있다가 힘을 좀 주고 할 거예요. 그죠? 내부 에너지가 이렇게 지랄 에너지가 있었는데 차분하게 바뀌는 거예요. 지랄 에너지로. 그럼 그 지랄 에너지가 뭘로 바뀐다고? 이제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방출된다고요. 그치? 에너지 준위는 낮아진 게 맞아. 걔 에너지 작아지고 그만큼 주위 에너지가 올라간 건 맞아. 근데 지랄 에너지였던 게 지금 열로 바뀌었기 때문에 걔도 뜨거워지고 주위도 뜨거워지는 거야. 발열 반응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 비커도 뜨겁고요.
그 주변도 후끈후끈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배의 온도도 올라가고 주위의 온도도 같이 올라가서 온도는 올라가는 거다라고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해되니 이거? 밥을 많이 먹었어. 배가 이만해졌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응가를 쌌대요. 바지에 응가를 싼 거야. 그치? 똥 에너지로 방출이 됐다고요. 그래서 나는 배가 편해지면서 에너지가 안정해졌는데 똥을 방출했기 때문에 내 바지에서도 냄새 나고 너한테도 냄새가 난다고요. 똥 에너지 때문에. 알겠죠? 아 미안. 밥 먹기 전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치? 아쉽다. 어쨌든 온도가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걸 기억하자고. 알겠지? 오케이. 자 이렇게 두 가지 좀 내용을 좀 정리해봤고 뭐 에너지 주는 당연히 알고 있을 거니까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자 대표적인 어떤 예는 뭐가 있을까라는 건데 자 대표적인 예는 요거 하나는 화학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이게 연소 반응이에요. 연소 반응은 대표적인 열이 발생하는 반응을 얘기하고 있고 산소 원자가 물질에 급격한 속도로 들러붙고 있는 반응을 우리는 연소 반응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또는 빠른 산화다라고도 얘기해 주는데 산소 원자가 급격하게 원자랑 화합하는 과정에서 빛 에너지랑 열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것도 대표적인 발열이고요. 또 하나는 중화 반응, 산과 염계 중화 반응에서도 우리는 중화열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중화 반응. 또한 금속과 산의 반응, 금속과 산의 반응을 통해서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 있거든. 그래서 수소기체의 발생하는 이러한 반응이 있는데 이러한 반응도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 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얘들아. 마그네슘이 있었다. 그치? 그 다음에 수소랑 염소가 사귀고 있었는데 마그네슘이 염소를 뺏었다. 그리고 너네는 쫓겨났다. 이게 바로 무슨 반응이야? 중등과학에서 남자친구 치원 반응이라고 하죠. A와 B가 사귀고 있었고 C가 들어왔을 때 남자친구가 치환돼 버렸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치환 반응이라고 배우지 않니? 중등 레벨 2에서 그렇지? 그래서 남자친구를 치환했다. 여자친구를 뺏겼다. 물론 너네들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너네들은 그냥 헬륨 아예 아무것도 비활성 기체죠, 그죠? 뭐 한 번도 사귄 적이 없어요, 그죠? 한 번도 사귄 적도 없고 그냥 나 홀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냥 오타쿠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뭐 사귄 적이 없으니까 수소라고 감정이입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지 않니? 앙금 생성 반응 이런 거 들어봤어? 네. 그치? 그런 것들은 자 이게 이런 거죠. A와 B가 사귀고 있었고 C와 D가 사귀고 있어서 커플 여행을 갔더니 커플이 바뀌었어요. 나 근데 이거 실제로 본 적 있어. 기상청 사람들. 기상청 사람들. 되게 더러운 반응 그죠? 완전 이게 커플이 체인징이 된 거지? 뭐야? NA와 CL이 사귀고 있었고 AG랑 NO3가 사귀고 있었다. 질산은 그치? 그래서 커플 여행을 갔는데 NA랑 NO3가 눈이 맞았고 AG랑 CL이 붙어버렸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둘 다 커플이 깨졌다라고 해서 복분의 반응이다라고 얘기해주죠. 복분의 반응. 실제로 본 적 있어. 이거는 얘들아 영재학교에서는 되게 중요하다. 이거 대전 기출이었어. 대전이에요? 진짜. 대전? 대전 영재학교에서 나왔던 기출이었어. 그 다음에 또 뭐지? 이런 것도 있죠. 중등과학에서 이런 거. A와 B가 사귀고 있었어. C가 다가와서 A를 꼬셨어. 그래서 A가 B랑 헤어지자고 했는데 C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았어. 쓰레기는 진짜. 이러한 쓰레기는 우리가 이러한 분해 반응을 촉진시켜주는 촉매라고 얘기를 해주죠. 성인은 촉매가 아니고. 촉매? 그치? 그래서 얘는 촉매 역할을 해주는 녀석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화학 방식을 쓸 때는 이렇게 많이 써주죠. A와 B의 분해 반응은 맞다. 그치? 근데 촉매가 여기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치? CMS 선생님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재고 하면 애들이 꼭 연애를 하거든. 부럽다. 애들이 힘들어가지고
이 몇 안 되는 여성 선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 이 짐승들이 막 달라붙어가 결국엔 사귀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여수에만 붙고 남았으면 100% 떨어진다. 근데 이게 과학적인 어떤 근거가 없거든? 근데 내 경험에 의한 어떤 그게 너무나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이거 논문 내려고 연애와 입시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막 이런 거 논문 하나 써야겠어. 그 과거반의 전설. 과거도 마찬가지일 거야. 지금 이제 서로 잘 저번에서 모르죠? 연애하면 그 퇴원당하는데. 우리도 한번 경고하고 안 되면 퇴원시켜. 2000원인데 너 맞아. 퇴원 안 돼? 아, 아직 과거 얘기가 아니야.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사귀어놓고 과거가 시작할 때 서로 헤어지면 돼. 과거반 시작이 언젠데요? 12월. 12월? 야, 2000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 주가 한 달 남았네? 어쨌든 마음 정리하고. 그래 열심히 사귀다가 이제 헤어지고